이번 시간은 인테리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디벨로 더 하우스 신정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소개할 곳은 그 최근에 이제 입주하게 될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네, 이 동네가 지금 그 입주장 이제 직전이어가지고 네. 또 아마 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네. 뭐 가격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한국의 뭐 최고로 비싼 아파트다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뭐 관심도 많으신데 내부 구조도 또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뭐 인테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가 그 이제 재건축된 아파트로서 사실 지금 가격대가 뭐 한강 보이는 곳들은 뭐 60억에 거래된 곳도 있고 네. 뭐 펜트하우스는 뭐 지금 뭐 100억에 나오고 있는 네, 곳도 맞습니다. 있는데 여기가 지금 총 3,000세대. 네, 3,000세대 가까이 되죠. 입주하게 되면은 이제 반포에서는 이제 세 번째로 큰 단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총 2,990세대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소가 굉장히 좋죠. 네. 반포동 1-1번지 그리고 신반포 아파트 3차, 23차 경남 아파트까지 전부 이제 통합되어 재건축한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위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레미안 원벨리는 뭐 빠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음. 신세계백화점도 바로 옆에 있고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해서 지하철 노선도 3개 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도 가까울 뿐더러 이제 학군도 주변에 굉장히 잘 돼 있는 부족한 게 없는 네. 그 단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뭐 서울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뭐 한강도 같이 끼고 있고 네. 위치나 뭐 교통편 뭐 다 좋은 곳이다. 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인테리어를 보려면 사실 이제 평면을 좀 봐야 되겠죠. 네. 근데 평면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너무 많습니다. 네. 이렇게나 제가 많은 줄은 이렇게 몰랐는데. 그 정리를 해봤는데 네. 62개나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30개 정도로 요즘 신규 아파트들은 돼 있는데 네. 62개의 평면을 제공한 걸 봐서 네. 건설사 측에서도 평면을 이제 구상하느라 상당히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최대한 뭐 이렇게 뭐 그 뭐 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네. 좀 모양들을 좀 바꾸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고려를 좀 해보는데 뭐 주력 네. 평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8삽 타입 네. 34평이죠. 34평이 1,100세대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총 세대수 대비 40% 네.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4평도 세대수가 꽤 많죠. 그리고 47평형대가 440세대로 네.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고요. 뭐 50평대도 뭐 조금 한 10%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 아파트인데 인테리어를 왜 뜯고 다시 하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시는데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면이라든가 당연히 인면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네. 건폐율의 용적률까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내에 있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섬세하게 접근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이제 그 평면의 공간적인 단점을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얼마나 공간 사용이 편리해지는지에 네.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싶고 또 인테리어를 하시게 되면 얼마나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제안 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로 짓다 보니까 좀 획일화된 뭐 그런 인테리어 구조를 조금 더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에 좀 맞춰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가 신축이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 디벨로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를 절대적으로 이제 고려하고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수납이 안 되면 곧 인테리어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네. 동선, 그다음에 환기, 소통, 네. 가족 간의 소통이죠. 그리고 그 가족만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제 타입별로 하나씩 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59 A 타입 24평형이고요. 지금 제가 시안을 준비를 했는데 완벽하게 된 시안이 아니라 공간적인 구조를 좀 해석하기 위한 이제 대략적인 시안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4평을 이렇게 3D로 벽체까지 올려서 대략적으로 공간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요즘 신축 아파트들이 보통 이런 방식으로 네. 이제 평면이 나오곤 하는데 24평 59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상형이죠.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식탁 자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실측한 거는 아니지만 1m 20cm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식탁 배치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입주하시게 되면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냉장고에 맞춰서 또 이 키 큰 장을 바꾸시는 그런 것을 또 분명히 하실 거고요. 네. 그리고 반포 원벨리 같은 경우에는 독일 시스템 창호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턴앤틸트라고 하는 샤시가
샤시가 일반 샤시가 아니라 여닫이로도 되고 네. 이제 10도, 15도로 이제 상부만 열리는 환기용으로 되는 이제 굉장히 좋은 샤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거실을 제외한 나머지 샤시들이 독일 시스템 창으로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4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가족 구성원분들이 2인 부부거나 아니면 2인 부부 플러스 1인 자녀를 네. 두신 가정이거나 아니면 1인 가정이 거주하시게 될 평면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녀가 둘인분이 들어갈 수가 없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왼쪽에다가 킹 사이즈의 양쪽 콘솔이 있는 이 모듈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만약에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방이 꽉 차죠. 아까 안방이 생각보다 좀 작네요. 네, 안방이 생각보다 작게 나왔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북박이장 한 칸과 그다음에 파우더룸이 위치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많은 분들이 수납이 부족하셔서 이쪽에다가 북박이장을 두실 거예요. 네. 근데 보시는 것 같이 킹 사이즈가 들어가도 이제 협소한 공간인데 침대를 돌리시더라도 이제 샤시를 맞게 되는. 네. 그래서 북박이장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네.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퀸 사이즈 침대 하나만 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드레스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평면에서? 그래서 59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쪽 방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네. 2인 부부 같은 경우에는 2인 부부 침실로 온전히 두시고 네. 그다음에 이쪽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고 이쪽은 이제 손님방 겸 서재로 분명히 네. 활용하실 아니면 가능성이 아이방이라든지. 있고요. 만약에 뭐 1인 가족이라면 똑같은 방식일 거고 네. 1인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쪽을 자녀방을 주시고 이쪽이 공동 드레스룸을 활용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동선으로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옷을 입고 바로 현관으로 나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제가 표시한 것은 비내력벽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 비내력벽은 아시겠지만 합법적으로 허물어질 수 있는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 디자인을 하는 제 입장에서 눈이 가는 그런 가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안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주방. 보통 이제 세탁실로 공간 구획이 나눠져 있는데 협소한 주방을 이렇게 주방 발코니 확장을 하시게 되면 지저분한 요즘 이제 미니 가전들, 소형 가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가리는 용도이면서 안쪽으로 좀 들어갔네요. 네, 이게 이렇게 안 되면 분명히 여기 위에다가 다 올려놓으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확보하면서 세탁실 공간을 이 안쪽에도. 실내처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주방에는 이제 쓰레기통이 한 켠에 자리 잡고 네. 있는데 쓰레기통도 이쪽 벽 뒤에다가 이제 숨기면 좀 더 깔끔한 주방을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식탁 얘기하셨잖아요. 식탁 놓을 때가 좀 애매하다. 식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보시면 이 공간이 1m 48cm 정도가 나와요. 1480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넓게 했는지 사실은 잘 이해는 되진 않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줄이고요. 이제 식탁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죠. 지금 시안에 보시는 거는 이제 원형 식탁이 1200파이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충분한 4인용 식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아일랜드를 좀 더 뒤쪽으로 셋업해야 온전히 식탁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인남 집에도 있는 네. 이제 이런 공간은 요즘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제 로봇 청소기도 두고요. 네. 그다음에 커피 머신 같은 거 두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네. 물론 뭐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형태로 변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긴 좀 주방을 좀 좁히고 옆은 또 확장하면서 식탁도 놓는다. 이제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제 판단에서는 이 24평형에서는 네. 주방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건설사 측에서 이제 다른 건설사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벽을 뭐 없애고 뭐 잇고 방을 네. 두 개로 나누고 이 정도의 옵션만 제공을 보통은 하는데요. 네. 이제 이쪽이 분명히 드레스룸을 활용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옵션들을 좀 제한하면 어떨까? 미닫이로. 네, 미닫이 그런 옵션이 있으면 좀 더 선택권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방도 침대 하나 놓기가 또 쉽지 않다라고 하셨었는데 안방도 좀 변화가 있어요. 네, 지금 드레스룸이 이쪽에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안방은 이제 온전히 킹 사이즈 침대와 양쪽에 콘솔 공간이 네. 확보가 되게 되고요. TV 좋아하시는 분들은 TV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침대에 누웠을 때 화장실 문짝이나 파우더룸이 보이는 게 좀 지저분할 수 있으니 네. 이쪽에다가는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것들을 두셔서 네. 좀 산만함을 보완해 주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59A 타입은 주방 쪽에서 조금 수정을 좀 하고 그리고 네. 나머지는 뭐 크게 손을 대지 않는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건 이제 식탁 자리 확보죠. 이제 식탁 공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주방에 대한 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3D 주방을 좀 이미지로 바꾸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네, 온전히 식탁 자리가 확보가 됐고요. 네. 세탁실 공간 네, 확장하셔서 넓은 조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네. 변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는- 실제로 이제 세탁실 쪽을 확장한 철거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네. 지금 사진 속에 보시는 것처럼 가스 계량기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 계량기는 상부장 안으로 네. 숨겨지게 될 거거든요. 이런 공간들을 좀 확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키워서 좀 쾌적하게 쓴다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실제 공사된 다른 집의 사진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새 아파트였고요. 네. 그 세탁실 쪽을 확장해서 이제 이 정도 규모면 네. 거의 5, 60평대의 주방 규모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요 아까 보여주셨던 네, 이런 소형 미니 가정 가전들. 같은 것들도 이쪽에 넣고 네. 요 안쪽에 이제 그 세탁기, 네. 건조기를 넣을 수 있다. 이런 구조를 이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돼야 이제 조금 쾌적한 공간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84제곱미터죠. 이제 이것도 이제 가장 또 많은 세대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또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그 3D로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으로 84 타입 네. A, B, C, D 중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타입은 D 타입인데요. A, B, C, D의 차이점은 오픈 발코니의 위치와 그 다음에 이쪽 중앙 부분에 팬트리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주방의 규모가 네. 24평과 34평의 주방 규모가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34평은 식탁 공간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실과 안방이 크게 나온 타입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좀 약간 주방이 좀 작다는 느낌 좀 들긴 드네요. 네, 30평인데도 불구하고 24평과 주방의 규모가 똑같고요. 빨간색으로 이제 허물어질 수 있는 벽을 제가 표시를 해봤고요. 네. 도면에 보시는 것처럼 식탁이 온전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카우치 형태의 네. 기역자 소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킹 사이즈 침대에 콘솔 양쪽이 들어가도 네. 이제 안방 공간도 널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A와 B와 C 타입은 이쪽에 팬트리 공간이 없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입구방 두 개가 좀 더 길게 빠진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D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일자로 평면은 나가지만 이쪽 공간에 팬트리장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실내에 이런 팬트리장 굉장히 실용적인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D 타입이 상당히 평면이 잘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맨 처음에 84 타입 평면을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바로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의 뷰입니다.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보이네요. 네, 입구방 문이 보이고요. 네. 또 들어가시게 되면 왼쪽에 거실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공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이쁜 평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새롭게 제안을 드리면 기존 평면도를 제가 바닥에 놔두고 네. 그다음에 공간 구획을 짰는데요. 이제 한번 꺾어서 들어가는 거죠. 팬트리장을 구조 변경을 해서 원래 양쪽으로 팬트리 있는 곳을 복도로 만들어 네. 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중문을 달고 네. 슬라이딩 도어로 여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들어가게 현관을 되면 들어가게 되면 거실 화장실 간의 거리도 다소 멀어진 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관에서 보셨을 때 아트월도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84 D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팬트리장이 기역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팬트리가 없고요. 네. 이 팬트리장으로 가는 문이 이쪽 오른쪽에 네.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인 공간 사용이죠. 네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디귿자로 팬트리장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중앙으로 팬트리장의 문을 두는 게 더 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부엌 쪽에서는 어떤 좀 변화가 있을까요? 주방 구조는 아까 보셨다시피 도면이 네. 24평대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24평형과 동일하게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부분은 아무리 구조 변경을 하려고 해도 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네. 내력벽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봤을 때는 이거 말고는 도저히 방법은 없겠더라고요. 네. 이제 요즘 들어 이제 막 샤시를 막고 뭐 키 큰 장을 뒤쪽으로 만들고 이런 이제 디자인이 유행하고 있는데 네. 그 부인남의 집이 주방에 창이 없죠. 네.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뭐 환기나 이런 것들이 네.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네. 네. 조그마한 창이라도 주방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바람은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84 타입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주방 구조는 이 정도로 제안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그마한 창을 살리면서 좀 확장하는 식으로 네. 하는 게 좀 최선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는 뭐 특별하게 또 구조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84 타입은 안방 같은 경우에 킹 사이즈 침대와 양쪽에 콘솔이 들어가도 공간이 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춤으로 제작된 침대 프레임이 들어가면 훨씬 더 공간이 쾌적해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보여드리는 것처럼 화장실 문짝을 지금 바꿨습니다. 네. 원래 기존에는 이쪽에 화장실 문짝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화장실 문이 이쪽으로 배치됨으로써 네. 이제 11자로 온전히 드레스룸으로 공간 구성을 갖출 수가 있죠. 하긴 문을 어디로 내느냐에 따라서 이 수납력의 차이가 좀 확연하게 차이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 이게 평면인데 네. 이 파우더룸 때문에 죽는 공간이 이쪽에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레스룸은 또 네. 다소 작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박이장이 11자로 들어가게 되면 두 부부의 옷들의 수납은 네. 걱정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불장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불이 들어가려면 북박이장이 온전히 있어야 되는데 이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옷 수납을 위해서 선반을 활용해서 뭐 네. 이불을 잘 포장을 해서 이제 수납을 하시는 걸로 가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안방에서 이렇게 드레스룸이 구성이 되어야 두 자녀가 있으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의 방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파격적인 시안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거실과 주방을 바꾸는 시안이 가능한 이건 뭐 대규모 공사네요. 네, 이제 수도하고 배수도 이동을 해야 되고 뭐 단열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근데 제가 공간 구획을 해봤는데 공간 구성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네. 혹시나 대규모의 주방을 원하시거나 이제 복건셉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네. 오타와 테이블도 들어가 있는데 익스텐드 되는 테이블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익스텐드 되는 이제 식탁을 사용하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구조를 선택할 수 있을 것 바꾸는 같아요. 장점이 뭔가요? 우선은 이제 가족 구성원이 어디서 가장 많이 머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방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으시다. 네. 그러시면은 제가 추천을 드리는 시안이고요. 네. 그 다음에 혹은 이제 전망이 별로 안 좋다거나 거실 쪽이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좀 파격적인 시안을 네. 제안 드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오히려 좀 거실 쪽에 뭐 예를 들어 뭐 바로 앞에 앞동이 뭐 바로 보인다든지 뭐 네. 그런다면은 네. 아니면 뭐 저층이어서 뭐 뷰가 별로 좋지 않다면 이렇게 반대로 네. 역발상으로 한번 구조를 바꿔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또 3D로 저희가 봤는데요. 또 이미지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현관 입구. 네, 이곳방 문짝이 보였던 이미지고요. 이렇게 한번 꺾어야지 아무래도 좀 뭔가 깔끔한 느낌도 나고 네. 아까 말씀하신 아트월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거실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거실과 주방을 좀 파격적으로 바꾸는. 구조를 아예 바꾸면 이렇게 좀 널찍한 주방을 좀 확보할 수도 있다. 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47평형대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볼까요? 네, 47평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47평에 맞지 않는 현관인데요. 30평대와 똑같은 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크기가. 이 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집을 방문했을 때 이 집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47평형 타입이 신발장이 굉장히 협소하게 나온 단점이 있었습니다. 3D로 올려서 이렇게 보시면 다른 아파트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타워형 구조를 네. 가지고 있고요. 47평형에 이제 허물어질 수 있는 빈 LF벽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현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기존의 신발장은 이렇게 4칸이 있었는데요. 네. 더 연장을 해서 신발 현관 공간을 확장을 하고요. 네. 더 이제 그 공간이 넓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쪽에다가 이제 신발장을 또 구성을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입구방이 좁아지게는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게 원치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한 대로 네. 가시고 신발장만 네. 확장하시고 중문을 이제 이쪽에다가 네.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구조는 좀 현관이 확실히 좀 작긴 작네요. 네. 네. 이렇게 신발장이 좀 확장이 되어야 네. 진짜 비로소 47평대의
신발장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관 부분에 이렇게 팬트리장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 팬트리장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팬트리장을 없애고 현관을 더 넓어 보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판단에서는 이제 사람이 거주하려면 저 팬트리장 공간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긴 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넓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넣어놓고 이렇게 가려놓지 네. 않으면 사실 이제 점점 지저분해지고 막 쌓이면서 막 네. 짐이 많아지면서 이제 집이 좀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고 막 하더라고요. 네, 저 팬트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백, 그다음에 여행 캐리어, 각종 분리수거 이런 것들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팬트리장은 제 기준에서는 온전히 좀 살려두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47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을 구조 변경을 하셔서 기존의 주방을 네. 이쪽으로 옮기시면 확실히 47평다운 그런 느낌의 아파트가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작은 방 하나만 없애시면 이런 네. 식으로 거실, 주방 공간을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이 이쪽 작은 방으로 감으로써 네. 이쪽 공간에 이제 다이닝 공간이 크게 나올 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한강 뷰시라면 네. 스탠드형 TV를 두시고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지금 이제 팬트리 공간을 제가 원래 이제 주방에 있던 구성해서 공간이죠. 네, 원래 주방에 있던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독일 시스템 창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제가 공간을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문이 이쪽으로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방의 환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7평형 같은 경우에는 주방 구조를 바꾸시려면 이게 가장 쾌적한 시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좀 주방을 좀 옮기면 오히려 좀 공간 활용도가 좀 좋아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또 나머지 방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바꿀 필요는 없는 구조인가요? 네, 만약에 두 자녀가 있으시고 네. 이제 이쪽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만약에 활용하시려고 하셨다면 네. 이제 주방을 이쪽으로 활용하셨기 때문에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북박이에 대한 구성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나머지는 공간에 뭐 여유가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뭐 이렇게 수납에 문제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40평 이후의 대형 평수에서는 네. 이제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네. 공간 구획을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고객분들의 이제 요청사항을 듣고 공간 구획을 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이미지로 보여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주방을 옮기고 거실을 네. 확장하면은 이제 이런 이미지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좀 개방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원베일리 신축 아파트의 좀 인테리어 그리고 내부 어떤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신종훈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그 내부에 대해서 어떤 총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베일리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기가 넘는 평면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정도로 제안을 해드리는데 원베일리도 다른 신축 아파트와 비슷하게 조금씩 공간적으로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시고 인테리어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또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또 예쁘게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레미안 원베일리 내부 구조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신종훈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